자, 아유 갑자기 긴장되지? 자, 신발의 모든 것을 찢어보는 찢어스. 오늘은 나이키 에어 조단 1,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을 찢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마이클 조단 MJ. 황제, 그치, 황제. 신. 농구의 신. 축구의 최고는 논란이 있을지언정 농구의 최고는 논란이 없다. 원앤 온리. 나이키를 먹여 살렸다는 조던, 그리고 그의 전설적인 신발 조던 1에 대해서 다른 박스들하고 좀 다르게 컬러가 들어있죠. 까만색 박스에 빨간 로고가 들어있고 뚜껑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것도 약간 고급형 박스라서 로고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에어조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드 신발 짠. 자, 이게 나이키 에어 조던 1 옵시디언, 하늘색, 남색 이런 게 들어있고요. 요 끈 색깔이 조여져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늘색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바꿔서 껴봤습니다. 저희 이 화면에도 사실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 찢어스 로고가 나이키 조던 1을 제가 홍대에 있는 공방에서 3만원 주고 제가 만든 거예요. 똥손. 이거는 이번 여름 정가는 199,900원에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에어조던으로 심지어 우리 사이즈도 아니야. 저희가 프로그램에 폐지 위기에 몰렸었다가 붕업이 되는 바람에 그거는 벗어났는데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할 때마다 30만 원씩 나가면은 그 누구도 버티실 수 없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 공개하면은 7만 원 들어왔어. 7만 원. 구독과 좋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찢어스. 워낙에 이 나이키 조던 1은 오래됐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고 워낙 유명한 신발이고, 마이클 조던 하면은 뭐 검색 수만 페이지가 나오고 나이키 조던 검색하면 또 그것도 수만 페이지가 나옵니다. 얘가 85년에 나왔거든. 그래. 우리랑 나이가 비슷하다.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스트릿 쪽에 신발이라고 하면은 얘가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되게 아이콘격인 신발이고, 에어조던 중에서도 제일 비싸고 인기도 제일 오래갔고, 어떻게 보면 나이키를 살렸다고 볼 수도 있는 모델이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은 얘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글들을 보면 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 중에 좀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진 것들, 아니면 헛소문인 것들, 오늘은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루머 오브 조던.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리기도 하니까. 그렇지. 원래 뭐든지 좀 이제 썰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 유명해지는 그렇지. 거고. 사실 마케팅의 중점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고 나이키가 마케팅을 멋있게 하는데 자기네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추측만 하는 것들도 많아. 오히려 막 조던의 역사나 나이키 신발의 역사 같은 거는 정리된 책이나 다큐는 오히려 나이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매니아들이 각자 준비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 Jordan with the drive and the reverse. Michael Jordan. 자, 첫 번째. 따단. 이런 옛날식 기능. 너도 부끄럽지? 얼굴 빨개진 거 봐. 아유. 더워서 그래? 더워서 그래? 뭐 일단은 아예 넘어갈 순 없으니까 간단한 역사 정도?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 충격적인 짤이 있어. 마이클 조던이 에어조던 신은 신발을 보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와, 흑인 농구 선수도 신었어요. 나 알아. 알지? 그래서 그때는 한창 지드래곤이 모든 맞아. 패션 유행의 중심이어 만물 지디설이라고. 일단은 조던은 고등학교 때부터도 워낙 유명한 농구 선수여서 바로 프로로 넘어가면은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였지. 누구랑 계약을 하느냐. 최고 선수로 뽑혔음에도 세 번째 픽으로 시카고 불스랑 계약을 했거든. 그때는 그 농구 자체가 다 센터들 전성 시대였어. 명예전당에 오르거나 MVP를 타거나 이 정도 선수를 보면 대부분 다 센터였어. 어쨌든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최고의 농구 선수 하면 서장훈, 허재. 허재는 센터가 아니잖아. 근데 서장훈 센터잖아. 센터지. 슈팅가드는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포지션이어서 마이클 조던이 최고 선수였음에도 세 번째 픽밖에는 못 받았단 말이야. 그때 1픽이 하킴 올라주원. 그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오랜만이지. 2픽이 샘 보이라고. 2픽이었는데 이제 그냥 조용히 사라진 선수. 근데 결국에는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모든 걸 뒤집었지. 센터 시대였던 NBA를 다시 슈팅가드 전성시대로 끌어올렸으니까. 세 번째 픽으로 시카고 불스에 입단을 했는데, 워낙 스타성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브랜드에서 얘를 누가 데려갈 거냐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가던 게 컨버스, 그다음에 아디다스. 그 우리 되게 많이 신는 그 컨버스. 탑, 하이탑. 하이탑. 그게 원래 농구화야.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 발목도 못 잡아줄 것 같고. 예전에는 신발 기술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농구화였고, 대부분 선수들이 다 그거를 신어서 NBA는 완전히 컨버스가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조던은 대학교 때도 컨버스를 신었어. 역사상 경매에서 팔린 신발 중에 제일 비쌌던 신발이 조던이 올림픽 때 신었던 컨버스가 2위거든. 2위.
1위는 뭐 나이키 뭐 있어. 그래서 조던이 컨버스를 되게 선호를 해서 프로 선수가 되고 나서도 컨버스랑 계약을 하고 싶었대. 근데 그치. 컨버스 아니면 아디다스. 당연히 그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큰 브랜드 원투니까. 리복 할 때 얘기했지만 나이키가 에어로빅 열풍에 맞아. 대처를 안 해갖고 밀렸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가 딱 그 시기였어. 그래서 나이키는 되게 보잘것없는 브랜드였거든. 그래서 끝까지 조던이 나이키랑 하기 싫어갖고 그 컨버스랑 아디다스에 제안을 했었대. 나이키가 이런 조건을 줬는데 똑같이 안 맞춰줘도 진짜 비슷하게만 맞춰주면 내가 니네랑 하겠다. 근데 컨버스랑 아디다스는 결국에는 거부를 했어. 마이클 조던이 스타성이 있으니 일단 1년에 $500,000 조던 이름으로 된 신발이랑 의류 라인을 만들어줘라. 신발이랑 의류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줘라. 이게 조건이었어. 이게 엄청난 조건이지. 로열티까지 요구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 그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단 말이야. 그 전에 이지할 때도 얘기했지만 카니가 나이키랑 계약 파기된 게 로열티 안 해준다고 파기된 거라 그랬잖아. 이미 검증된 슈퍼스타도 아니고 완전 프로 새로 들어온 루키한테 어떻게 그걸 주겠어. 센터도 아니고. 컨버스는 이미 스타 선수랑 계약이 되어 있었어. 레리 버드랑 매직 존슨. 매직 존슨은 너무 이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을 하는구나. 농구는 원래 센터 중심의 게임이었다고 했잖아. 그치. 그걸 한 번 깬 선수가 매직 존슨이거든. 아디다스는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 게다가 그때 아디다스 창립자가 죽으면서 좀 회사가 좀 어수선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계약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못하니까 마이클 조던은 결국에는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브랜드가 안 들어주니까 나이키랑 계약을 한 거지. 에어 조던 시리즈랑 뭐 옷이랑 다 만들어주기로 해서 그다음에 연간 $500,000 들어줬고 로열티까지 들어줬고 엄청난 계약이지 이거. 그 로열티가 이제 소문에 따르면 나이키 세계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합쳐도 마이클 조던한테 가는 로열티 또 안 된다. 아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 루머가 있었다니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지금. 그러니까 월급을 그 사람들이 월급을 합치면 마이클 조던의 1년 그거보다 적다 그랬어. 에어 조던 1이 출시되고 나서 2달 동안 $700,000어치가 팔려. 그러니까 1년 계약금이 $500,000인데 그거를 2달 만에 메꾼 거지. 1,000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100,000가 10억이니까 7억이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85 에어 년. 조던이 $65였어. 그때 저희 압구정 현대아파트 5천만 원일 때. 그때 안 사고 뭐 했나. 찌저스. 저번 2지편에서 왜 카니가 조던 넘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랬죠. 요새 그게 다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 이지들은 매장에서도 한참 안 팔리거나 뭐 매물도 정가 이하 팔리는 게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던은 뭐 아직도 나오자마자 순삭이고. 아디다스의 전체 판매 중에 이지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제일 많이 팔리는 신발들은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신발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스탠 스미스. 스탠 스미스 슈퍼스타. 신발 좋아하고 뭐 돈 쓸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사지. 나 같은 사람들은 사실 나 이번 용도 5만 원 들어와서 그럼 5만 원짜리 아디다스 사는 거지. 그래. 조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고가에 파는 것들도 있지만 농구 관련해서 장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 신발 라인업도 되게 많고 맞아. 의류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지랑 비교했을 때는 잽이 안 되지. 어렸을 때 나 조던 그 카드 모았었는데 NBA 카드 문방구에서 이렇게 뜯으면 이제 랜덤으로 거기 안에 선수마다 다른 게 다 들어있는 거지. 맞아. 그럴 때 이제 마이클 조던 나오면 이제 막 너무 기분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그 80년대 90년대 때 조던 엄청 났지. 인기가. 조던 잘 모르죠. 누군지는 알죠. 그러니까 지금 20대나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에어 조던 보고 흑인 농구 선수가 신었어요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게 얼마나 인기였냐면 그때는 인터넷도 많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외 경기를 중계해주는 시절도 아니었는데 그치.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다 그랬을 때 전 신문사랑 전 방송사에서 메인 뉴스로 그걸 띄웠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랬을 때도 막 TV에서 다큐멘터리 틀어주고 뉴스에서 막 또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지구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아는 사람은 다 MJ 2명이지. 마이클 조던, 마이클 잭슨. 약간 거기에 인기에 이제 맞물려서 슬램덩크까지 같이 들어오면 그게 또 정점 찍었지.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강백호가 신는 신발이 에어 조던 1 브레드.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한 나이키와 조던의 관계. 간략하지도 않네. 꽤 오래 얘기했어. 오래 얘기했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발 할 때마다 항상 디자이너 얘기했었잖아.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에어조던 1 디자이너가 피터 무어라는 사람인데 피터 무어. 이 사람이 이력을 보자면 나이키에 있었다가 아디다스에 갔다가 뭐 중간에 다른 회사도 갔었어. EA 같은 데도 갔었고 지금은 EA 스포츠.
역시 게임에 대해서는 박식하기 그지없지. 할머니 집 오락실에서. 아, 너 좋았겠다. 아 나 장난 아니었지. 거 가면은 여기에 100원짜리 다 들어있다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돼. 나 무한맵이야 나 혼자. 아무튼 EA도 있었고 그리고 리버풀도 있었고 음. 지금도 약간 아디다스에서 계속 컨설팅 하실 거야. 그것 때문에 소문이 와전됐는지 그 사람이 아디다스에서 보낸 스파이였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 구글에서도 피터 부어 뭐 스파이나 피터 무어 에스피오나지 쳐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한글로 피터 무어 스파이 치면 우리나라 글들만 계속 나와. 아 한국 한정 루머. 그런 거 같아. 이건 나무 위키에도 나와 있대. 같은 꺼라 위키. 썰로는 피터 무어가 조던을 아디다스로 빼가려고 일부러 신발을 막 못생기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조던이 되게 신발 마음에 들어했대. 그리고 조던이 나이키랑 계약을 하게 된데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따로 있거든.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나이키가 원래 그 아식스 수입해서 팔던 회사라 그랬잖아. 아식스 거들을 똑같이 베껴서 로고만 바꿔서 파는 것 때문에 아식스랑 관계가 틀어지고 소송까지 했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때 아식스랑 소송을 할 때 그 나이키가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똘똘한 거야. 되게 말도 잘하고 협상의 달인이야. 되게 마음에 드니까 이제 필 나이트가 변호사 출신인데도 그 나이키의 마케팅 총 책임자로 영업을 했어. 디렉터로. 이름이 롭 스트라서라고. 롭은 이제 로버트. 이름이 약간 스트레스랑 비슷해. 스트라서. 알았어. 이 사람이 아디다스를 엄청 싫어했어. 물론 나이키의 라이벌 회사니까 뭐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비하하면서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아디다스라고 안 부르고 독일 새끼들이라고 불렀어. 독일 나치들이라고 부르진 않았지. 나치도 가끔 가다가 이제 나왔어. 되게 직설적이고 화끈한 그런 사람이었대. 농구랑 다른 스포츠가 부흥이 되기 전에 윈블던 포함한 이런 테니스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 거기 스타 선수들이 많았지. 스탠 스미스의 그 스탠 스미스, 프레드 페리, 아디다스 이런 게 주름을 잡고 있었을 때인데 나이키가 진출을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윈블던에다가 광고를 뭘로 했는지 알아? 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폭격했잖아. 그때 윈블던 테니스 코트가 폭격을 받았었대. 그 사진을 걸어놓고 삼선 입은 놈들이 했던 짓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 사람 되게 급진적인 사람이지. 지금은 그렇게 쓰면 소송이지.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조던이랑 계약을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디자인 책임으로 데려다니던 사람이 피터 무어라는 사람이거든. 피터 무어가 만들었던 신발이 덩크. 그 신발을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마이클 조던이랑 계약을 하는데 이 롭 스트라서라는 사람이랑 피터 무어가 같이 가서 조던을 설득을 했단 말이야. 조던을 만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요거를 디자인했대. 피터 무어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로 열정을 쏟았는데 과연 이게 나이키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 그리고 조던이 마음에 안 들어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최근에 뭐 전기 같은 걸 보면 이 롭이란 사람이랑 피터가 직접 가서 조던이랑 부모님한테 전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줬는데 조던이 되게 마음에 들어 했대. 그러니까 제품을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것도 헛소문이다. 헛소문인 것 같아. 딱 하나 있어. 그거는 얘기가 실제로 있던 거더라고. 처음에 보여줬던 그 에어 조던이 브레드 컬러인 건 맞아. 조던이 대학생 때 다니던 그 UNC가 하늘색이야, 상징 색깔이. 얘는 하늘색을 신고 싶었던 거야. 근데 빨간색이랑 까만색은 자기네들 라이벌 대학교 그 색깔이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색깔을 신냐. 그때 당시 NBA 규정이 팀 유니폼 색깔하고 신발 색깔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전기에 나와. 네가 하늘색 신발을 신고 싶으면은 시카고 불스의 유니폼 색깔을 하늘색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나서는 별 탈 없이 신었대. 조던이 마음에 안 들어했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 이 하늘색이 그 하늘색이야? 그 하늘색이야. 조던이 신고 싶었다 하늘색. 조던 1 나오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컬러들이 나오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끼워 넣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대학생 때 좋았던 그 색깔. And he took off further inside than he did the last time, but it's still. 정황상 의심이 될 만도 한 게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나이키에서 대성공을 하고 창립자 필라이트랑 자꾸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대. 성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고 자기네 둘이서 새 회사를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 그러고 나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아디다스가 와갖고 스카웃을 해갔다 그러더라고. 독일 놈들을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네랑 계약하는 게 맞냐? 이랬는데 아디다스에서는 대인배같이 그래서 내가 니네를 데려왔는다. 그래서 그걸 감동해서 계약을 했다고. 독일은 역시 대인배 사과도 할 줄 알고. 그렇지. 아디다스로 옮겨서도 이 두 사람이 조던을 설득을 했었대. 그 미팅이 있었다고도 USA 투데이 거기 밝혔더라고. 나이키에 있다가 아디다스로 이직한 거, 그 다음에 아디다스 있을 때 조던한테 옮기라고 제안을 했던 거, 이것 때문에 스파이 설이 도는 것 같은데 약간 낭설인 것 같다. 피터 무어는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비라는 사람이 나이키에서도 되게 성과가 많고 아디다스에서도 성과가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의 에어맥스 라인도 넓히는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마이클 조던 계약한 것도 그렇고 아디다스에서는 삼선 로고이지 삼선 로고. 원래는 아디다스는 불꽃 마크밖에 없었어. 맞아.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그 신발에 들어가는 삼선 말고 세 개 꺾여 있는 삼선 로고 있잖아. 그것도 피터 모어가 디자인인데 그 전체적인 그 라인에 대한 기획은 이 사람 둘이서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업적이 많은데도 양쪽 브랜드에 찍힌 사람이니까 크게 주목을 못 받는 사람인 거지. 약간 박쥐의 최후 같은 느낌. 야! 세 번째. 빠밤. 에어조던 하면은 제일 유명한 스토리가 NBA가 금지시켰다는 게 있어. 얘기를. 맞아. 그거는 나이키가 마케팅 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써먹고 있거든. 경기를 뛸 때마다 벌금을 내고. 되게 유명한 스토리라서 최근에 그 에어조던 1 밴드라는 신발 나올 때도 나이키가 완전 X자 쳐놓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에어조던 처음 나왔을 때도 그걸로 광고를 엄청 때려서 성공을 했거든.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약간 반항 이런 거잖아. 니네들이 날 억압해. NBA가 그 신발을 못 신게 막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쳐서 막 사는 거야. 그치. 이거를. 야 NBA가 이거 못 신게 했대. 근데 벌금 내고 신고 있대. 막 이러면 이제 나도 사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던 거야. 맞아. 그 마케팅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그것도 아까 말한 롭스트라스 아이디어야. 엄청난 사람이네. 엄청난 사람이야. 롭의 재발견이네 오늘은. 그렇지. 인터넷에 도는 거랑 아니면 나이키가 마케팅했던 스토리는 이래. 에어조던 1 브레드 컬러를 NBA에서 유니폼 규정을 들먹이면서 못 신게 했는데 조던이 무시하고 이걸 신었고 매 경기 때마다 $5,000의 벌금을 내는 거를 나이키가 대신 내주면서 유명해졌다. 나이키에서는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자기네가 벌금을 냈으면 벌금 낸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이키가 공개했던 편지가 있어. NBA 사무국에서 빨간색, 까만색이 들어간 나이키 운동화는 경기 중에 신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장을 보낸 게 있어. 그거는 공개를 했거든. 실제로 보내긴 보냈구나. 보내긴 보냈어. 못 신게는 했네. 근데 에어조던 매니아 그리고 마이클 조던에 대한 매니아 의기투합을 해갖고 자료를 모아봤어. 이거는 그 솔 컬렉터라는 유명한 사이트에 실제로 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거야. 에어조던이 루키로 들어온 시즌이 84, 85년 시즌이고 이 신발은 85년 4월쯤에 처음 나왔어. 경고장이 85년 2월 25일이야. 안 맞네? 프로 선수는 정식 출시되기 전에 미리 신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맞는 거 아니야? 근데 84, 85 시즌에 마이클 조던이 에어조던 1 브레드 컬러를 신고 경기한 사진이나 영상이 하나도 없어. 이걸 신고 돌아다니는 사진은 대부분 연습 경기 아니면 경기 끝나고 사진 찍을 때 그때 있고 경기 중 사진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올스타전이야. 정식 경기 아니고. 올스타전이 2월 10일에 있었어. 편지가 2월 25일이야. 그러니까 그 편지도 올스타전에서 마이클 조던이 빨간색, 까만색 신발을 신었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였던 확률이 높지. 시간이나 개연성으로 봤을 때 마이클 조던이 84, 85 시즌 데뷔를 하고 나서 이걸 바로 안 신었어. 나이키 에어 10이라는 다른 신발을 신었거든. 일단은 정규 시즌 중에는 대부분 하얀색이랑 빨간색 들어간 신발을 신었고 까만색이랑 빨간색 들어간 에어 10을 신은 사진은 있긴 있어. 그러면 정황상 NBA에서 너네 브레드 컬러 신지 마라고 했었던 거는 조던이 아니라 에어 10인 확률이 높지. 무시하면서 벌금을 내고 신었다고 하는데 벌금 낸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 NBA 사무국에서도 뭐 옛날에는 이렇게 전산화돼 있지도 않고 그치. 다 손으로 서류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편지는 남아 있는데 벌금을 물린 고지서 같은 건 남아 있는 게 없대. 그리고 85, 86 시즌에는 조던이 브레드 컬러를 신고 실제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유니폼 규정이 바뀌었어. 그때는 시카고 불스가 유니폼이 빨간색이랑 까만색이 바뀌어서 그때는 신어도 되는 거지. 유니폼 컬러랑 신발을 맞춰야 된다는 게 규정이 있었거든. 매 경기 $5,000 벌금은 나이키의 상술일 확률이 크다. 나이키에서도 끝까지 밝히질 않고 있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조던이 나이키 에어 10이라는 신발을 신고 거기에 대한 경고장이 NBA에서 날아왔지만 나이키에서 그거를 에어 조던이라고 살짝 왜곡시켰을 포장을 해서 지금 하는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증거가 없어. 아주 뭐 증거 인멸의 달인들이야. 아니 마케팅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그 편지 보면은 레드 앤 블랙 나이키 바스켓볼 슈즈라고 돼 있어. 에어 조던인지 에어 10인지 표기가 안 돼 있잖아. 그렇지. 나이키에서는 역으로 에어 조던을 사무국에서 못 신게 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지. 우리는 다 나이키한테 속았다.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지저스. 자, 이렇게 나이키에 대한 루머들, 유독 우리나라에서 떠돌고 있었던 그런 루머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찢어보면서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찢찢.
어휴, 이게 끈이 엄청 뭐라 그러지? 구멍이 많아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했어. 제가 좀 며칠간 신었더니 조금 덜었습니다. 착화감이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불편해. 그건 모두가 다 알아. 그다음에 뒤에 여기 하이탑 부분이 발목에 자꾸 걸려가지고. 장점은 깔창을 끼면은 뒤에가 많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안 걸려 오히려. 그래서 깔창을 꼈을 때 편해. 네, 키높이 효과 5cm 이상 커집니다. 기술적으로도 막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음. 엄청 불편해. 그래도 신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예쁘다 그러지 않냐? 그렇지. 오, 나이키 조던 신었네. 진짜 다 알아보더라 이거. 아이콘 같은 신발이야.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아래쪽 깔창은 그 본드 칠로 돼 있어서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뭐 수작업이야? 그 테이프 붙어 있네. 귀엽네 이거. 본드를 붙인 게 아니라 음. 요 솔에다가 컵솔에다가 다 재봉을 해갖고 박은 거라 안쪽으로 저렇게 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또 이렇게 스우시부터 깎아내는 게 제맛이지. (46번) 스우시를 중간에 있는 건 쪽가위로 실밥이 되게 탄탄하게 있습니다. 칼이 잘 안 들어. 수시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 발 뒤꿈치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 반대쪽 수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약간 옛날 신발이라서 뜯는 게 꽤 수월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이쪽을 또 46번 또 써있네. 이렇게 실이 한 겹으로 가 있으면 그냥 쭉 가지는데 칼이 두 겹으로 돼 있으면 잘 안 가. 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먼저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 쪼수 어디 갔어? 이거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쪼수 왔다. 좀 잡아줘. 이거 안 잡아주면 너무 힘들어. 아, 쪼수가 있으니까 편하네. 여기다. 얘가 이거. 되게 클래식해서 따기가 쉬워.
아까부터 이 46이라는 게 다 붙어 있는데 같은 숫자 아니. 붙어 있는 것들끼리 조립을 하라는 거지. 그렇지. 아유 스폰지도 깔끔하게 떨어지네. 역시 옛날 신발. 가죽도 그렇고 퀄리티 신경을 좀 썼네. 음. 봉제가 되게 깔끔한 편이다. 음. 나이키 대부분 베트남, 중국 이런 데 맞아. 생산하잖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었어. 그 저기잖아 화승. 아니 화승은 그냥 수입해서 파는 데였고 공장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물론 화승이 갖고 있는 공장도 있겠지만. 근데 나이키 국산은 퀄리티가 진짜 좋아. 맞아 옛날에 소문 났었어. 국내 생산 나이키 엄청 그 품질 좋다고. 좋지.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는 거 잘 만드네 중국 친구들이. 지금 중국산이라고 막 못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신발이나 옷이나 만들 때 원가를 떨어뜨리려고 공장을 쪼잖아? 그러면 공장에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비숙련공 애들을 여러 명 투입해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똑같은 월급 주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퀄리티가 떨어지지. 봉제가 삐뚤삐뚤 막 신발이 같은 사이즈인데 왼쪽 오른쪽 사이즈가 다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안에 이렇게 발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안에 그 천으로 한번 덧대져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죽을 올린. 저번에 리복 25년도 되게 오래 20년도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조심. 썰기 들어갑니다. 진짜 잘라져 버렸네. 뜯고 싶어. 야, 됐다. 여기 에어가 들어있어. 있어? 들어있어. 그럼 그것도 한번 봅시다. 반 갈라야지. 자, 요 뒤꿈치에 에어가 들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 손 안 잘리게. 야야야. 아우, 에어 터졌다. 아우, 에어 많이 들었네? 아니야 많이 안 들었어. 아니, 나 에어가 되게 조금 들어 있는 줄 알아. 살짝. 여기 이렇게 구멍 6개 난 거 이렇게 들어 있나 보다. 그 정도야. 예상했던 대로 아까 여기 위에 점 표시되어 있는 데까지는 얘가 들어 있어. 여기. 카메라에 보이게. 요만큼. 아니 이렇게. 뒤꿈치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이키 조던 1 옵시디언 분해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에 맞춰서 우리 파란 모자에 모자 벗은 모습을 최초 공개! 뭐 그런 걸 뭐 최초 공개를 해. 옛날 신발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가죽 조각이 많고 많이 붙어 있고 봉제 위주로 되어 있고 본드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분해하기는 쉬웠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다른 신발들에 비교해서는 퀄리티가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산임에도 박음질도 보면은 되게 가지런한 편이고 공이 많이 들어간 신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겉으로 에어가 보이지 않는 신발은 에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그다음에 요만큼 들어있는 겁니다. 거의 요만큼. 이러한 형태로 중창을 찍어낸 다음에 그 위에 에어 유닛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소재로 한 번 더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흰색으로.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에어 들어가 있는 신발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었어요. 아주 그 뜯는 손맛이 있었어. 실 뜯는 소리?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ASMR처럼 잠자기 전에 들으시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 오브 클래식 나이키를 매겨 살렸던 조던 1 완벽하게 찢어 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신발을 저희가 들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바이! 현대건설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어놓고 안 팔리니까 현대건설 사람들한테 강매를 시켰대. 갖고 팀장급은 3채, 그 밑에는 2채, 사원급은 1채씩 무조건 사라 그래갖고 그 돈은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대. 아니 그때는 압구정동에 정말 그 논에서 서로 밥 깔던 시절 아니야. 똥냄새 날걸? 지금은 어우 거기 우리 나는 압구정동 가면 부드러기가 나더라고. 땅이 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기운이 달라. 그니까